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심야 방송인가요? 이제 토요일 늦은 밤 마지막 방송 한번 올리고 저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편안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재밌게 보내시고 영상 꼭 시청하시고 행복한 꿈 꾸시면서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이 9월 10일이 더 재밌어요. 이 9월 10일 날 그 미국 대선 후보 토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미국 대선 후보 토론은 확실히 일정이 정해진 유일한 토론이라고 합니다. 어쩌면은 유권자들이 11월 선거 전에 두 대선 후보가 이제 맞붙는 것을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처음이다 마지막으로 볼 기회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최고 권력자 자리를 두고 캐멀라 해리스 미국 그 부통령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간의 신경전이 이제 팽팽합니다. 둘 중에 과반을 가져간 후보가 없는 박빙의 상황에서 결과는 안갯속이다. 안갯속이라고 합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두 후보 사이의 첫 TV 토론에 시장에 이목이 집중된 이유예요. 투자들의 이목도 쏠리고 어느 후보 수혜주에 베팅을 할까? 베팅을 할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9월에는 그 미국 대선 토론회하고 아이폰 16 공개, 그리고 8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11일 날 있죠. 미국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17일에서 18일. 하여튼 굵직한 증시 재료들이 예고되어 있는데 특히 미국 대선 토론회는 핵심 투자 변수로 지목이 됩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데 이 후보자 간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는 않아서 이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이겠죠. 현재 경합주 7곳인데 여기 보니까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입니다. 이곳에서 두 사람의 지지율 차이가 1% 안팎이다. 박빙이다. 초박빙입니다. 그러다 보니 통상 1차 토론회 이후 지지율이 높아진 후보가 이제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이 토론회 이후에 해리스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면 기존의 주도주 쏠림 현상이 재현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증권가 의견을 종합해보니 이번 대선의 화두는 물가다. 물가로 봅니다. 트럼프는 낙수 효과로 보는 것 같고 해리스는 뭐냐? 그럼 분수 효과로 보는 것 같아요. 약간 트럼프는 낙수 효과, 해리스는 분수 효과. 그래서 양측의 경제 정책이 아주 충돌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경제 정책은 기업과 고소득층 대상으로 감세 정책을 펼쳐 가지고 생산과 투자를 확대합니다. 그래가지고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이는 곧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해리스의 경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이 가계소득을 높이고 이 소비를 늘려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거죠. 그런 보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기업들의 생산과 투자 증가에 기여한다는 그런 주장이죠. 트럼프 당선 시에는 금융주가 수혜를 누릴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현행 그 도드 프랭크 법안 폐지를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그 완화 버전이죠. 금융선택법을 추진한 바 있고 기존의 금융 그 규제 강화에서 이제 완화로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이제 보여온 만큼 이 관련주 대한 수혜가 이제 점쳐집니다. 앞서 공화당이 추진했던 금융선택법에는 금융기관들의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완화, 그리고 법정 지급 준비율 완화, 은행 자기자본 트레이딩 허용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됐어요.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 업종은 트럼프 정책의 대표적인 피해 업종인데 IRA 법안 수정에 따라서 기존에 받았던 그런 지원금,
세제 혜택이 모두 철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운송업, 상사, 자본제 업종도 미중 무역 전쟁과 이 보호무역주의에 따라서 글로벌 무역량 감소로 직격탄을 이제 받을 전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리스 당선 때에는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이제 최대 수혜주가 되는 것 같은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지로 관련 기업들의 지원금과 세제 혜택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여기 전기차 의무화, 전기 충전소 확대, 전기차 보조금 유지 등 이런 정책들은 이 관련 산업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겁니다. 반면에 음식료, 유통주, 이런 데는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 식료품과 폭리를 막기 위해서 바가지 가격 금지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세금과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은행들의 인수합병, M&A를 금지하는 등 금융규제 강화 기조를 추진하는 만큼 금융주에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후보 중에 누가 돼도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는 업종에는 방산주가 꼽히더라. 방산주. 양당 모두 국방 투자 확대 기조를 이제 펴고 있어요.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다만 트럼프가 자주 국방을 강조하죠. 방산 투자를 강조해온 만큼 이 트럼프 집권 시에는 더 큰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특히 중국산 의약품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는 헬스케어 업종도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다 보는 것 같아요. 친구간의 특정 후보 공약 수혜 업종보다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업종에 투자를 하길 원해요. 대선이 임박할수록 통상 증시 변동성이 커집니다. 올해는 후보 교체랑 TV 토론회 지연 등 변수가 많아가지고 예년보다는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고금리 피해 업종이었던 부동산 업종, 순이자 수익 확대로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은행 업종 등 금리나 수혜주들을 긴 호흡으로 좀 사모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11월 대선 전까지 주가지수 상승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상대적으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덜하고 시장의 눈높이가 높지 않은 미국의 고배당주가 있어요. 고배당주. 이 고배당주랑 금융,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방위산업, 이런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보다 단기적으로 저변동성 테마와 이 관련된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전통 통신업종을 추천을 하네요. 그래서 이들은 대표적인 경기방 업종으로 시장 전체 변동성이 커진 올 7월에서 한 8월 사이 주요 지수와 반대되는 흐름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어느 쪽이 좀 섹터가 괜찮을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다양한 섹터들이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에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ETF들의 변화와 흐름을 한번 우리가 잘 유심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상당한 또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급변동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앞으로도 9월달도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오늘은 8월 31일이라서 마지막 날이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제 9월 1일을 좀 더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한 달, 그런 투자의 달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